안녕하세요. 자, 우리 3장 볼게요. 자본 비용이에요. 여기 좀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교재 안에 보시면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축약해 가지고 많이 썼어요. 자, 크게 내용을 보시면 우리 화폐 시간 가치, 돈은요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어떤 가치냐면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가치.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물가가 5%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 지금 현금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요 1년에 돈의 가치가 5%씩 줄어들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인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한편으로 만약에 이 돈을 1년에 뭐 10%의 수익률로 계속 투자한다면 지금 100원이 1년 후에는 110원이 되겠죠. 이거 역시도 화폐의 시한 가치고, 우리는 이 돈 자체도 가만히 명목 가치는 가만히 있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넓은 개념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치 평가 방법이 있지만 이 절대 가치, 그 중에서도 수익 가치 평가는요 이렇게 계산해요. 이게 하나의 수식인데, 요 어떤 기업의 가치라는 건,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요 그 기업이 미래에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 캐시플로우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한 것들의 합,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절대 가치라는 측면에서 수익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일단 현금 흐름을 알아야 돼요. 뒤에 가서 우리가 현금 흐름 추정하는 거를 공부하고, 그 현금 흐름에 대응되는 이걸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해요. 할인율을 필요하고, 이 할인율이 다른 말로는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이 자본 비용도 계산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 비용을 계산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무 관리에서 말하는 여러 재무 이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재무 관리에서 뭐 CAPM, 제가 봤을 때 MM 이론까지, 자본 구조, 여기까지가 이제 커버하는 게 이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폐 시한 가치는 넓게 보면은 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도 또 통칭해요.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가치를 계산하는 거. 미래 가치라는 건요 어떤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거. 우리가 명목 가치는 동일하더라도요 그 시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실질 가치가 이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본다. 현재 가치는 이제 현재 시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자체가 이미 물가라는 게 이제 좀 제외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가치라는 건 지금 얼마냐, 지금. 우리가 이제 실질이라는 말을 했는데, 경제학 용어 중에 이 실질 변수, 명목 변수라는 게 있어요. 실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가라는 거를 제거한 거예요. 명목이라는 거는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그죠? 현재 보이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 실질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 연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이다. 이게 비싼 건지 작은 건지 잘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년 전 기준으로는 그때는 짜장면이 3,000원이었다. 그때 짜장면 가치가 이제 100원이었으면 100이라고 표현하면 지금은 그 당시, 그죠?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 뭐 300이다. 근데 만약에 지금 짜장면을 그때 10년 전에 가치로 환산한다면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명목 실질이라는 것들은요 이제 기준 연도라는 게 필요해요. 특히나 요 실질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좀 말이 좀 횡설수설했는데요. 현재예요. 현재 짜장면이 10,000원이에요. 그럼 짜장면이 지금 물가가 얼마 오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년 전 가격이라면 짜장면이 이때 3,000원이야. 요 3,000원은 실질 가치고, 요 10,000원은 명목 가치예요. 실질 가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실질 가격, 실질 가치, 어떤 실질이라는 변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기준이 되는 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가치를 다 산정하겠다.
사실상 현재 가치가 우리가 실제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현금 흐름을 좀 공부할 거예요. 이 특수한 형태는요, 이제 두 개 연구연금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 보시면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속 기업을 가정해요. 물론 기업의 수명이 유한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 수명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좀 가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영속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발생한 이러한 현금 흐름들, 영구적으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영구적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 우리가 이제 무한급수 있잖아요. 무한급수의 어떤 합의 공식을 좀 필요로 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디냐 특수한 현금 흐름에서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요게 1, 2, 3이 요 자본 비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아주 사칙 현상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고, 그렇다면 기업의 자본 비용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 자본 비용을 우리가 기업 전체잖아요. 기업은 이제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거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이제 학습할 거고, 이걸 바탕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거 우리가 약어로 WACC라고 해요.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전체 자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 한번 계산해보고, 또 오리온이라는 회사 한번 계산해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교재 자체가 가치평가잖아요. 이 자본 비용 계산해봤으니까 약식으로 과연 오리온이다의 한 주당 적정 주가는 얼마지? 이걸 약식으로 또 한번 계산해보려고 해요. 은근 재밌어요. 제가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주식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제 교재에서 얘기한 대로 한번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변수를 고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적정 가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저렴한 걸 사겠죠.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원리니까요. 그렇게 사면 확실한 건 손해는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로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서 하면요, 진짜 이익을 보면 봤지 손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뭐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 데 투자 활동을 하고 검토도 했어요. 그 중에서 왜냐면 그 투자 활동 검토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강의 때는 되게 간단하지만 실제 그거 하시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 또 이제 혼자 보고서 쓰면 이거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고 또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적정 가치를 이제 산정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 아니냐,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가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투자하면요, 물론 제 경험이에요. 열의 열은 투자에 그러니까 실패하진 않았어요. 성공이라고 말은, 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성공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즉흥적으로,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하시긴 하지만, 즉흥적으로 하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이 교재에 있는 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최소한 실패하는 투자는 안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알아야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경제학에서요, 여기 써있네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심플하게 말하면 회사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 하신다고 해볼게요. 직장 생활하는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요. 8시간에 해당하는 나의 일당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와, 많이 번다. 그죠? 하루에 100만 원이 너무 많이 버는데? 좀 줄여야겠다. 그죠? 일당이 100만 원이 아니라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다. 야, 20만 원도 많다. 아니, 20만 원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왜냐면 일주일에 20만 원, 그죠? 20일 공부하면, 20일 공부가 아니라 한 달에 20일이라면 뭐 400이고, 그죠? 뭐 여기서 말하는 20만 원은 뭐 퇴직금, 뭐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이제 일할 계산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20만 원이 든다.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노는 거. 그쵸? 두 번째, 다른 직장. 크게 이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하루에 재밌게 놀면은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지? 예를 들어 25만 원이야. 내가 만약에 지금 다니는 직장 아니고 다른 직장에 갔다라면 내가 하루에 얼마 벌지? 15만 원이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직장 다니면서 포기한 건 어떤 거예요? 두 개를 다 포기했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노는 걸 포기했어요. 난 노는 게 25만 원인데 하루에 20만 원밖에 못 받아.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좀 한 거죠. 왜냐면 내 기회비용보다 노는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합리적인데, 어쨌거나 지금 설명드린 거는 뭐 바보냐 안 바보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이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거, 노는 거, 다른 직장 가는 거 다 포기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이게 내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비용이, 그렇죠? 현재 선택한 것보다 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얘처럼 직장생활 하는 거 한 하루에 20만 원, 맨날 놀면은 하루에 25만 원의 즐거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한량이라고 해요. 한량.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풍류를 즐기는 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로 해요.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 안 했으면은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적금을 들 수도 있고 예금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은 1년에 5% 수익을 기대하고 적금은 3, 예금은 1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예요? 5%. 이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화폐 시간 가치라고 부를게요. 시간 가치는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요 부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자본 비용, 기회비용, 할인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얘기할 때요 꼭 나오는 개념이 이자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요 좀 더 폭넓은 개념의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 수익률, 그것도 이자율.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얻잖아요. 그럼 빌려준 돈에 대비해서 얻는 이자 수익 비율을, 그것도 이자율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이자율은 이제 폭넓은 개념의 이자율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돈에 대해서 화폐의 시장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시차선호. 시차선호는 뭐냐면, 오늘 소비할래, 1년 후에 소비할래. 둘 중에 사람들한테 선택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소비한대요. 그럼 만약에 오늘 소비하는 거하고 1년 후 소비하는 거 있어요. 다 오늘 소비하면 100이래요. 야, 그러면 100을 포기하고 네가 1년 후에 소비하려면 돈을 얼마 주면은 너는 1년 후에 소비하겠니? 105만큼 주면은 내가 1년 후에 소비할게. 그럼 여기에 5%죠. 그럼 이 5%가 내가 1년 후에 소비하는 거를 포기하면서 오늘 소비하는 걸 포기하면서 1년 후에 소비하는 것에 대한 대가예요. 이게 바로 시차 선호예요. 사람들은 미래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를 선호해요. 거기에 대한 보상, 그것도 이제 이자율을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물 투자기예요. 내가 이제 돈이 현재 갖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투자 수익률인데,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실물 투자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경제학에서 돈에 대한 자본 비용 한계 뭐더라? 잊어버렸다. MPK라는데, 마지널 프로덕트 K, 한계 생산물. 그쵸. 한계 생산물의 가치인데 뭐에?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물의 가치예요. 이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실질 이자 대응치로 뭘 보냐? 그 나라의 GDP 성장률. 그 얘기는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이 물가를 뺀 게 1%다라면, 물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은 1%보다 높은 연간 성장률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산업들은 혹은 어떤 기업은 1%보다 낮은 연간 성장률이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1%를 얻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평균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얼마큼인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어떤 초창기 공업화 시기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성장률이 높잖아요. 그런 이 개발도상국은 실물 투자 기회가 선진국 시장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어떤 이자율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선진국보다 높죠. 왜냐면 시차 선호는 어떤 사람의 본능성이기 때문에요.
어떤 대부분의 인간한테는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이 문화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생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현재 소비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내세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이제 문화권에서는 현대 소비가 좀 상대적으로 덜 가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화권마다 이 시차선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지만 그냥 인간이니까 서로 비슷하다라고 봐요.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더하면 그때 우리가 말하는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실질이라는 말은 물가라는 게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물가라는 거, 물가를 올리면 그 하면 명목 이자율이 생겨요. 이 명목 이자율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해요. 무위험 이자율. 거기다가 어떠한 투자 대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1년에 한 10%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예상이에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8%밖에 안 났어요. 이거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 거, 이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명목이자율하고 위험 프리미엄인데, 이 명목이자율의 다른 말로 이제 무위험이자율이에요. 무위험 명목이자율. 얘랑 위험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게 바로 자본비용. 그죠? 이제 화폐의 시장가치. 그러니까 화폐의 시장가치는요, 똑같은 오늘을 살지만 자산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재무 이론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위험이 반영된 이자율, 이런 것들을 할인율, 자본비용, 기회비용,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고, 이런 것들이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가치는 100원이요, 200원이요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퍼센트율로 되는 거예요. 1원 대비 1원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해요. 자, 예제 1번 보면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리가 있고요. 하나는 복리가 있어요. 달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저잣거리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그냥 이자에 이자가 안 붙는 게 달리예요. 이게 아주 무식한 건 아닌데, 우리가 보면 uncultivated cultivate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은, 교화받은이란 거잖아요. uncultivated는 뭐 쌍스러운 뭐 이런 표현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여기서는 좀 교육을 덜 받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리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잖아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저잣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얻게 되는 돈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무나 이런 경제학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렇게 이자를 말하지 않고요. 달리라는 건 뭐냐면요, 재투자 수익을 혹은 재투자 수익률을요 0%로 우리가 가정한 거. 복리라는 건요,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0%보다 큰 거. 뭐냐, 이제 볼게요. 이게 원금이 10,000원이고 연간 이자가 5%예요. 4년간 예금했어요. 자, 달리로 예금하면은 이제 얼마씩 받냐? 달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달리채라고 해가지고 채권 중에, 그죠? 네, 걔네들이 원금 이자를요,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만기 때 한꺼번에 줘요. 근데 이제 편의상 그냥 달리로 이자를 계산한다면, 얘는 500원, 그죠? 500원, 원금 10,000원. 그럼 나는 총 원금을 빼고 이자를 2,000원을 수령해요. 이게 달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리 방식으로 이자 계산하면요, 1기 후에 내가 5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500원을 내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요, 연간 이자율이 5%라고 됐잖아요. 이 연간 이자율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500원을 연간 이자로 재투자하면 앞으로 1년, 2년, 3년을 투자하겠죠. 3년을 투자해요. 그러면 578.8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500원을 또 받았죠. 받는 순간 나는 또 재투자하는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2.1 같은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총 이자가 2,155원이에요. 그러면은 요 달리하고 복리 방식으로 이자 차이가 얼마예요? 155원 차이죠. 과연 이 155원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우리가 uncultivated, 그러니까 저잣거리에서 돈을 배우면, 이건 이자가 붙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름 이게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양반네들, 배우신 분들, 교양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재투자 수익률이 존재하는구나. 즉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현재 투자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재투자 수익률이 0%면 다 500, 500이잖아요. 재투자 수익률이 0%보다 크구나. 달리라는 거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 거고, 복리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현재 투자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나 이런 투자 세계에서는요, 뭘 가정하냐면요, 항상 재투자가 가정한다고 봐요. 여기 보시면 뭐 심플하게 볼게요. 여기 연간 5% 이자율이라고 볼게요. 그 얘기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최소 5%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돈을 안 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1년에 5%씩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의 투자 수익률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건요, 나의 돈의 가치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재투자 수익률의 개념이고, 뭐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좀 재무관리 공부하신 분들 보시면 뭐 NPV라는 것도 혹시 알게 되면, NPV라는 건 투자 기간 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요,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투자 끝나기 전에 발생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잘 모르겠으면요, 제 유튜브에 있는 재무관리 입문, 그죠? 공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고, 멤버한테 공개된 그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재무관리 좀 기본을 알면요, 요게 조금 편해져요. 자, 그게 이제,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요, 복리로 이자 계산한다라고 가정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근데 정말 더 현실적은요, 기업은 재투자 안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에서는요, 현금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현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당좌예금 계좌에 있거나, 혹은 기업의 금고에 있는 돈들이에요. 사실상 이런 돈들은 그 유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이자를 받거나, 사실상 이자를 받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 보존이 안 돼요. 현실에서는 이제 어떤 불안전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해가지고 가치평가를 다 하기에는 이론적으로 요 아다구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모든 돈들은 이렇게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 이제 가치평가나 재무관리에 대한 가정이고, 전 세계에 있는 요 가치평가 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러한 가정하에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데 해도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크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복리로 투자한 거랑 안 한 거랑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절대적으로 뭐 의사결정의 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상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전부 다 복리로 투자를 재투자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나가거든요. 기업 강의나 이런 데 가면요, 요 예제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요, 제가 몇 분 받냐면 100분한테 물어보면 한 3분 정도만 요걸 맞췄어요. 퀴즈. 저희 퀴즈를 하니까 옆에서 퀴즈에 좀 정신 빠진 사람이 퀴즈를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요. 근데 알아도 못 맞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자, 볼까요? 뭐냐면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대요. 이 1392년이 맞는지 나무위키를 찾아봤어요. 맞대요. 그래서 그때 조선은행이 만들었어요. 개국기념으로 1년에 연이율 10%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대요. 우리의 선대 조상님께서 그 당시에 1원을 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 후손인 우리가 2000년, 서기 2000년이죠. 원리금을 찾는 거예요. 그 금융상품이 이제 10%로 복리로 투자되는 거죠. 이 상품이 만약에 단리 상품인 경우하고 복리 상품인 경우, 우리가 2000년에 이 돈을 찾아가면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 총 608년 동안 예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이자가 1원에 0.1원이에요. 608년이니까 이자는 60.8원, 원금 1원. 와, 그래도 어디에요? 원금 대비 이자가 거의 61배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61.8원을 2000년에 지급받아요. 복리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요 금액이에요. 자, 퀴즈가 뭐냐? 이게 얼마일까요? 이걸 소리내가지고 맞춰보세요. 소리내서 말로 해보세요. 눈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서.
14680 14680 896 476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이거를 제가 기억교육 가가지고 물어봤는데요. 100분 중에 한 3분 정도만 맞추고 97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아시는 분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이면 전 세계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사고도 남을 돈이래요. 자,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말 그대로 어떤 돈의 가치를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현재 가치예요. 그리고 돈의 시점을, 어떤 돈을 미래의 시점,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평가하면 그 가치가 미래 가치예요. 자, 보시면 미래의 어떤 FV라는 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금액이에요. 금액은 이제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기간, 연간, 이자율이 R, 혹은 연간 할인율이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미래 가치는요, 현재 어떤 돈이 PV만큼 있는데, 그럼 요게 N년 후는요, 이렇게 계산해요. 이게 뭐예요? 복리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는요, 이게 이제 동전의 앞면과 같은 거죠. 이 현재 가치 공식을요, 외워두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모든 가치를 평가할 때 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가치 평가라는 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의사결정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편의상 현재 가치로 해요. 기업에서 미래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영속기업이니까 1년 후에도 얼마 돈을 벌 거고 2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얼마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의 가치를 다 현재 시점으로 환원해 가지고 가치를 다 더하면 현재 시점에 주가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특수한 현금이에요. 왜 그러면 처음에는 영구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별 얘기 없으면 정액으로 매년 똑같은. 예를 들은 거예요. 매년 C라는 돈들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요. 영구적으로. 그럼 이 C라는 돈의 현재 가치는, 그죠? 이게 현재 가치죠. 이거는 2년 후, 이거 다 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얘를 다 더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거냐? 자, 보시면 공비가 1분의 R분의 1이에요. 그렇죠? 초항이 C예요. 무한 등비 수열이죠. 얘 합의 공식을 적용하면요, 얘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1년에 100원씩 줘요. 100원씩 주는데 현재 1년에 이자율이 10%예요. 할인율이. 그럼 얘 현재 가치는 100원에 10%. 그렇죠? 그럼 1000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가치평가에 응용하면요, 매년 100원씩 주는 회사가 있어요. 배당금으로. 영구적으로 100원씩 줄 거예요. 이 기업의 할인율이 10%예요. 그럼 이 기업의 한 주당 적정 주가는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연금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하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래요. 그죠? 야, 이렇게 주면은 이 값이는 거의 무한대, 그쵸? 무한대에 가까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시간에 따른 100만 원의 현재 가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100만 원은요, 100만 원이에요. 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연간 물가가 5%씩 이제 올라간다, 상승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매년 물가가. 그럼 돈의 가치가 지금 가치는 100원이지만 1년 후는요, 한 95만 원 되겠죠? 2년 후는, 10년 후에는 얼마큼 되냐? 한 60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한 55년 후에는요, 10만 원까지. 100년 후에는 거의 이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기 함수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보면 되죠. 0부터 무한대 시간이, 그렇죠? 이 함수 fx의 dx. 이 적분하시면 이 값이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 하나의 금액으로 얘기할 수 있죠. 요 밑에 있는 면적 넓이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수학만으로도 충분히 이 적분하면 요 적분값이 유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치평가를 하겠다? 그건 사실 좀 어려워요. 가치평가는요, 회계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되고, 통계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돼요. 통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수리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재무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또 재무관리 하려면 또 통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본 것처럼 뭐 산업을 바라보는 눈, 경제를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요게 좀 아트의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가치평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요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알파까지 한 게 M&A예요. 그 가치평가를 이용한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장하는 연구연금. 이거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이제 회사가 배당을 준다고 했어요. 매년 100원씩. 근데 경제도 성장하잖아요. 그럼 경제 안에 있는 기업들도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년 100원씩 배당을 준다는 거는 조금 엉터리죠. 배당도 성장할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것처럼 내년도에 C라는 돈을 주지만 이 연금이 매년 G% 성장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년도에 C라는 배당금을 주지만 이 배당금이 매년 G% 성장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성장하는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공식 외워두세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내년도에 배당금이 100원이에요. 할인율이 10%였어요. 근데 이 배당이 매년 5% 성장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공식하면요. 100원에다가 10% 빼기 5%는요. 2,000원이 되겠죠? 성장하지 않을 때는 한 주당 주가가 1,000원이었고 성장하니까 2,000원이 되죠. 밑에 있는 예제처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요 공식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로 가지고 실습을 하고 막 그럴 때요. 이 공식을 또 언제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거 계산하잖아요. 그럼 구구단을 몰라봐요. 구구단은 모른다고 수학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좀 계산이 너무 느려지잖아요. 마치 얘도 그런 거예요. 가치평가할 때요. 여러 가지 공식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을 때 좀 빨리빨리 하는 거라. 몰랐을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보는 거라. 마치 이게 단축키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하실 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가 요 자본 비용인데요. 얘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